조폭 김성태의 말을 듣겠는가? 국정원 자료를 믿겠는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 말입니다. 쌍방울이 이재명 대표 방북을 위해서 북한에 송금했다고 이화영 1심은 그렇게 판단했고, 검찰은 이 판단을 기초로 해서 이재명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자, 이번 이화영 1심 판결을 전석진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상세히 전 변호사님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이화영 1심 판결문, 민주당은 최악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유무죄가 갈린 거잖아요. 지금 대북송금이 이게 주가 조작을 위한 일환이었다 그러면은 무죄가 되는 것이고, 대북송금으로 주가 조작이 없었고 대북송금 사업을 위해서 경기도의 사업을 대납해 준 것이다 그러면 유죄가 되는 것인데, 지금 유무죄가 갈린 거죠. 지금 다른 재판부에서는 지금 주가 조작이라는 말이 나왔고 국정원 문건도 조작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점을 전혀 간과하고 무시하고, 이게 저 대북송금 적절한 사업 집행에 대한 대가로 경기도를 대신해서 납부해 준 것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물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법률상으로는 지금 이제 그 500만 불은 무죄를 했죠. 조선노동당에 간 게 아니다 그래서 무죄를 했고, 결국 200만 불만 지금 이제 조선노동당에 간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 대북송금은 그 방북 명의로 지금 200만 불 한 것도 역시 그 주가 조작용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걸 무시한 거죠. 그래서 결론이 바뀌었고, 그다음에 또 증거재판주의라고 우리 형사사법재판부의 가장 기초가 되는 원리가 있습니다.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해야 된다. 그거 아닙니까?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형법에 나와 있습니다. 307조에 나와 있는데, 형사소송법 307조에 나와 있는데, 여기선 지금 북한 노동당의 돈을 숙명청을 통해서 주었다 그러고 나서 입증이 없어요. 증거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아니 근데 그 조선노동당으로 갔다는 건데, 조선노동당으로 갔다는 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건 이제 그 김성태도 그렇게 진술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증거가 없는 거예요. 지금 유일하게 이제 다른 것들 짜집기 할 때는 전부 김성태 진술을 맞추어서 진술에 근거해서 했는데, 김성태 진술도 자기는 아태이에서 줬지 조선노동당에 준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선노동당에 주었다는 증거가 없는 거예요. 없는데 인정을 한 거죠. 안부수 씨라는 분이 이제 중간에 끼어 있는데, 그 안부수 씨를 통해서 김성태가 북한에 접근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안부수 씨는 그러면 안부수 씨가 주장한 겁니까? 그 돈은 조선노동당으로 내가 보냈다. 뭐 그 얘기 제가 뭐 기록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런 내용도 지금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없어요. 그 뭐예요 도대체 그러면은? 그러니까 증거재판주의가 어긋나는 거죠. 재판부는 이게 지금 증거에 의해서가 아니고 지급의 동기 및 경위, 자금의 성격 및 목적, 수령자의 지위 및 관여 정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했거든요. 지가 그렇게 피셜 돌렸다는 말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맞죠? 예,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고 판단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판단해서 사실 인정할 수는 없는 거죠. 사실은 인정해야 되는 거지 판단할 수는 없는 거죠. 원님 재판이에요. 원님 재판. 그러니까 우리 좀 어려운 말이지만은 뭐 제가 또 그 재판을 많이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법원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우리나라에는 자유심증주의란 게 있어서 판사가 이렇게 저렇게 살펴봤을 때 이럴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게 돼 있단 말이죠. 자유심증주의 맞습니까, 변호사님? 그렇죠. 경험칙과 그걸 맞춰서 해야 되는 거고, 자유심증주의를 무조건 다 인정하는 건 아니죠. 네, 근데 지금 그거 하나 믿고 지금 판사가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느낌에.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러면은 이제 변호사님, 그래도 증거에 의해서 판단해야 되는 거죠. 증거조사를 하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후에 거기에서 나온 결론에 대해서 자유심증주의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지. 적법한 증거조사도 거치지 않은 증거가 없는데 자유심증주의로 해서 내가 이거를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판사는 그렇게 했어요.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사실 인정을 자기가 판단할 수,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정을 간접 사실을 합쳐갖고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간접 사실도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건 엉터리 판결이고 원님 재판이죠. 아니 그 또 이게 엉터리 재판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안부수 씨 재판 결과는 나왔어요. 근데 그 똑같은 돈, 쌍방울의 대북 송금, 이 돈은 주가 조작용이다. 같은 수원지법은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또 다른 수원지법의 판사인 신진호 부장판사는 요건 이재명을 위한 대북 송금이다. 이렇게 또 봤단 말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면 주가 조작이 없다는 게 이제 나눠서 주식을 판 적이 없다. 그렇게 해서 주가 조작이 없다는 것인데, 그게 아니고 얘네들은 지금 이 주가 조작을 아주 정밀하게 기획을 했어요. 김성태 그 팀들이. 또 어떻게 했냐면은 쌍방울이 나노스의 CB를 사고 나노스의 주가를 높이고, 그러면 CB가 차익이 생기잖아요.
2,200억이 차익이 생겼어요. 음. 쌍방울이 150억 적자인 회사에서 1,500억 흑자인 회사로 바뀌었다고요. 그래서 1,500 쌍방울 주가가 또 오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주 정교하게 저걸 했는데 나눠서 주식을 팔아서 팔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 조작이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주가 조작을 정교하게 했고 네. 이 나눠서 주식을 팔지 않고 주가를 고평가돼서 높여놓은 상태에서 주식 거래를 다른 쌍방울 주식 거래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전체 그룹 전체가 네. 나눠서 주식의 주가에 그렇게 연동이 돼 있는 거죠. 그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전혀 심의도 안 하고 의문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한쪽으로 몰아가는 심리를 한 거죠, 부장이. 그 신진우 부장판사는 그 앞선 그 안부수 씨 판결에 대해서 이게 충돌하는데 뭐라고 네. 밝힌 게 없습니까? 앞서 안부수- 판결이 뭐 잘못됐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는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주가 조작에 대해서 판단은 전혀 안 한 건 아니에요. 저는 이제 지정하니까 근데 그거는 인정할 수가 없다. 그렇게만 간단하게 차버렸는데 안부수 판결을 인용하진 않았습니다. 아니 언급하진 뭐예요? 않았어요. 서로 충돌되는데 앞선 그 판결은 잘못됐고 뭐 그래서 뭔가 좀 정정한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이 뭐 네, 무조건 그런 거 없었어요. 이 변호사님 이런 판결이 있었습니까 역대? 같은 사건에 대한 완전히 다른 해석을 하면서 그냥 네네. 이화영 한 사람 죽이기 위한 뭐 그런 목적 외에는 뚜렷이 보이지 않는 이런 판결 전에도 보신 적이 있으셨나요? 저는 이런 판결은 본 적이 없는 것 같고요. 예. 예. 지나치게 이해영 저 부지사를 유죄를 만들려고 증거재판주의도 어기고 저 쌍방울 주가 조작 부분도 무시하고 판결을 내린 거죠. 네. 그 이화영 부지사 재판 과정을 보면은 보석 신청도 안 받아주고 그래서 1년 8개월 동안 수감되게 만들고 또 그렇죠. 법관에 대한 변호사의 기피 신청이 있었는데 이것도 그냥 뭐 그 피고인 이화영 부지사한테 이거 동의하지 않아 뭐 이렇게 막 압박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또 네네. 철회시키고 또 아울러 변호인이 이제 그 사퇴를 했는데 그래서 다른 변호인을 선임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국선 변호인 의존하라고 그렇게 또 압박하고 아니 이렇게 재판 과정에서 조금 더 피고를 배려하지 않는 판사의 태도도 사실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그렇죠. 원래 결론을 이거 유리하게 피고인한테 불리하게 내리면은 네. 절차에 대해서는 좀 봐주는 게 통례거든요. 네. 근데 절차에 대해서도 전혀 봐주지 않고 결론도 아주 그냥 반대로 이상하게 내리고 그런 거는 이런 판결이 좀 이례적인 겁니다. 물론 이제 판사 기피 신청은 다 인정 안 해주는 건 뭐 맞고요. 그거는 예.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러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판사 기피 신청은 원래 거의 다 인정이 안 되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보석 신청을 지금 그거에 대해서 말이 있습니다. 그 1년 6개월을 저거 한 게 사건을 쪼개갖고 지금 영장을 계속 청구한 거거든요. 그렇죠. 뭐 6개월 지나면은 1심은 6개월만 해라는 게 그 법의 취지인데 네. 그거를 짜게 갖고 1년 6개월로 늘리는 거는 그건 좀 문제가 있다는 그런 비판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맨 마지막에 외국환관법 위반은 무죄거든요. 제가 볼 때. 네네. 아니 원래 기소된 바에 의하면 뭐였냐면 기소가 아태위에 돈 줬다는 거로 외국환관법 위반으로 검사가 기소를 했어요. 예. 그게 4월 24일까지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 그 전에 구속영장 청구했기 때문에 그건 무죄거든요. 예. 왜냐하면 아태위는 고시에 한국은행 고시에 들어가 있는 단체가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무죄이기 때문에 외국환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영장을 다시 신청한 거는 그건 불법입니다. 예. 그런데 그거를 그냥 문제 삼지 않고 그냥 넘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풀어줘야 되는데 풀어주지 풀어줘야 않고 되는 게 당연한 거죠. 예, 근데 예. 풀어주지 않고 계속 묶어두는 이유가 불법이다. 그러니까 한 평 반짜리 방에다가 계속 사람을 고문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거. 예. 그럼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죠. 사실과 예. 다른 진술, 그러니까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또 관심사 중 하나가 이화영을 이런 식으로 9년 6개월 형을 때렸단 말입니다. 이건 네네. 결국 다음 누군가를 노리기 위한 판결로 판단되는데 그게 바로 이재명 대표란 말이죠. 이재명 대표. 이화영 그렇죠. 1심 판결로 인해서 이재명 대표를 수원지검이 기소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화영이 이재명에게 보고했다. 이걸 1심 재판부가 판단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그냥 네. 이게 주가 조작 사건이 아니고 경기도 대납 사건이다. 이렇게 기본 인식을 갖고 있는 한 이재명 대표한테도 불리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인정해 놓고 나서 이재명 대표 심리를 또 이어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자, 지금 뭐 검찰이 계속해서 특히 조선일보 등 수구 언론에게 이런저런 피의 사실을 공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네네. 지금 일면에 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 대표가 화가 나서 애완견 노릇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일침을 놓았는데 우리 변호사님 보시기에 이재명 대표의 재판 앞으로 어떻게 전망
되십니까? 저는 뭐 그 기소하더라도 무죄라고 보는 게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500만 불은 지금 이제 조선노동당에 안 간 거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조선노동당에 그러면은 송명철한테 주었냐? 그럼 그것도 인정이 안 되는 게 검사 공소 사실이 조선노동당에 주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공소 사실하고 상충이 되죠. 그러니까 합리적인 의심이 되는 겁니다. 손 줬다는 게 아닐 수 있다라는 네. 합리적 의심이 있어서 안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200만 불은 지금 조선노동당에 준 거로 인정을 했는데 김성태가 자기는 조선노동당한테 준 게 없다라고 지금 했잖아요. 그거는 증거재판주의에 의한 것도 아니고 네. 그 부분은 네. 증거를 송명철에서 조선노동당에 갔다는 증거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0만 불은 무죄고 그다음에 이호남의 100만 불은 지금 이 재판부에서도 그건 돈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준 것인지도 확실치 않고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무죄라고 했거든요. 네. 이호남의 100만 불은 예. 그거는 무죄가 될 것이고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그 외국환 거래법에서 수출죄 달러를 바꿔서 수출했다 가지고 나갔다 그에 대한 죄를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한테 가치고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전에는 김성태 공소사실에는 이재명 대표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범으로 적시가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무죄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럼 결국 이제 괴롭히는 소송이 되는 거죠. 괴롭히는 소송. 무죄가 되면서도 괴롭히는 소송이 되니까 하루 더 나가라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최대 일주일에 4번 재판을 받게 만들어 가지고 괴롭히겠다. 그러니까 아니 또 이화영 부지사는 자기는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한 적이 없다 또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랬습니다. 예. 그러면은 보고받지도 않은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받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처벌을 받는다. 이거는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것도 있고 제3자 뇌물죄는 공통의 인식 내지 양해가 있어야 되는데 김성태랑 이재명 대표 사이에 공통의 인식 양해가 뭐가 있냐? 뭐 독점적인 사업권을 주기로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독점적인 사업권을 준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사에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게 만약에 양해가 없는 거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 문자나 뭐 통화 녹취록이나 혹은 뭐 이화영 부지사의 증언이나 국정원 문건이라든가 뭐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런 게 하나라도 있으면 사실 작년 9월에 이재명 대표 영장 실질 심사 때 이 검찰이 내놓았겠죠. 근데 그건 기각됐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뭐 제3자님은 아니고 외국환 거래법 위반을 했었죠. 네, 그렇죠. 예, 변호사님.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 재판을 이 신진우 부장판사가 맡기로 한 것입니다. 네. 이거 기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 분 중에 한 분인데 그게 이제 그렇게 뭐 컴퓨터 추천 결과가 됐다 그러네요. 그것도 뭐 의혹이 있는데 네. 어쨌든 뭐 그렇게 된 거니까 거기서 판단해야 되는데 제 생각은 기피 신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결과는 안 되더라도 신진우 판사가 이 재판한 거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은 대외적으로 공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표를 하고 그래서 이유를 자세히 대서 왜 이게 편파적인 판결이고 잘못된 판결이고 그러므로 지금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재판부에서 받을 수 없다는 거를 밝혀야 될 것 같아요. 또 이것도 일종의 여론에 환기를 시키는 차원에서도 그렇죠. 이 재판부가 불합리한 불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어 보인다라는 거를 알릴 필요가 또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그럼 논리적으로도 또 그 상당 정도가 겹치는 그런 내용에 대한 판결을 내렸던 판사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기피 신청의 근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재명 대표가 9월부터 그동안 기소했던 사건의 판결을 받게 되는데 지금 재판은 4개가 되지만 그 혐의가 9가지인가 그렇죠? 10가지인가? 10가지가 되겠네요. 이거 포함하면 10가지가 그렇죠. 그동안 9건이었는데 그거 어떻게 정말 10건인데 모두 무죄가 나와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재판부가 적절히 저거 하면은 검사들이 무리한 기소를 했기 때문에 저는 다 무죄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건이라도 다 글을 썼고 이재명 대표님 모든 재판에 대해서 제가 다 글을 썼는데요. 포스팅을 했는데 그 글들을 읽어보면은 그 근거가 있습니다. 판결에 의하면은 무죄가 나와야 되고 애매모호한 그런 공소 사실에 대해서 징역 10년 이렇게 되는 형을 때릴 수는 없다. 법원이 문제가 많은 그런 공소 사실에 대해서 중형을 내릴 수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연결된 김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의원이 됐는데 그분이 이제 헌법상 대통령의 그 거부권 법률안 거부권에 대해서 자기 또는 자기 가족과 연관된 사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거부권을 제한하는 법률안을 냈는데 이게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헌법 위반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헌법 개헌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네. 그게 아니라 그런 뭐 거부권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네. 거부권을 행사할 때 네. 자신과 혹은 자신의 가족에 관한 그런 건은 거부할 수 네네. 없다. 뭐 말하자면 그건 이해 충돌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네네. 제한하는 것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그건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헌법에 나와 있는 규정이 있는데 그거를 법률로 제한할 수는 없는 거죠. 개헌을 해. 개헌하는 건 동의하시지만 지금 네네. 법률안 개정으로서는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적절치 않다라고 보는 거죠. 예. 네. 근데 제가 이걸 말 깊이 생각한 거 아니기 때문에 예. 이 얘기만 말씀드리는 거 뭐 근거가 있으시겠죠. 아니 학자들 사이에서 뭐 타당하다, 부당하다 네네. 이렇게 좀 의견이 갈리긴 합니다. 사실 이 사안이 진보적인 그 법학자들 사이에서도 그래서 뭐 여쭤봤습니다. 전석진 변호사님 오늘 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네네. 아주 명쾌한 해설을 또 해주신 우리 전석진 변호사님이셨습니다.